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진보 정치 아이콘을 잃다. 정치자금 의혹에 쓰러진 진보의 별. 아침 조간이 전하는 고인이 된 노회찬 의원 관련 제목들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네, 진보 진영의 아이콘으로 불린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 어제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 여전히 그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루킹 특검에서 불법 정치 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비극이죠. 노회찬 의원은 유서에서 모두 4천만 원을 받았지만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라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네, 사람은 같고 성역 없는 수사가 남았습니다. 오늘 1, 2부 모두 관련 소식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먼저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서울 신당동 자택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밝은 날. 국회는 사실 노동을 대변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잘못된 그런 지형에서 이 문제가 다뤄진 게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만드는 실질적으로 인상이 된 게 아니라 손에 쥐는 돈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처진금 인상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네네. 마치 키높이 구두를 갖다가 신고서 키가 컸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국회가 다른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누리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정의당은 원내 정당 중에서 유일한 진보 정당입니다. 일단 노동자 서민들을 위한 정당의 힘을 몰아주심으로써 한편으로는 여당을 견제하고 한편으로는 개혁 과제에 있어서 여러 정당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민생을 해결하는 데 절실한 법이라면 여야가 당론에 얽매이지 말고 뛰어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네, 노회찬 의원 최근에 출발 새아침에 출연을 하셔서 또는 전화 연결을 해서 들려줬던 목소리 잠시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진보의 아이콘 어록 제조기 그리고 청렴한 정치인의 모습으로 비춰졌던 그리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자주 접했던 가깝고 친근한 이미지의 정치인이 선택한 극단적인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긴급 대담 준비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YTN 사회부의 최재민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관련 사건의 내용과 이슈들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최재민 기자, 간밤의 상황까지 좀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삼선 의원이었죠. 17, 18, 20대 삼선 의원이고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이 숨졌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경찰 기자들에게 이제 확인된 게 어제 오전 10시 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국에 전해진 것도 한 10시 반쯤 되는데 네. 저도 그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은 어제 오전 9시 38분쯤에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예. 이 아파트에는 동생과 어머니가 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아파트 도착 불과 한 7, 8분 전에 도착 7, 8분 만에 투신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고요. 예, 예. 노회찬 의원이 숨진 건 경비원이 이제 발견해서 신고를 했는데 쿵하는 소리를 들려서 이제 가보니까 바로 노회찬 의원이었다라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예, 예. 또 CCTV에도 노회찬 의원의 모습이 이제 잡힌 것들이 나왔었는데
어제 오전 9시 반쯤에 이 아파트 이제 승강장에서 이제 모습이 찍혔습니다. 네네. 이 화면이 생전의 마지막 모습이 됐습니다. 예. 유서가 모두 3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어떤 내용들이었죠? 네, 그 노회찬 의원은 모두 3통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2통은 가족에게 그 1통은 정의당에게 남겼는데 가족에게 남긴 유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네네. 대체로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예. 정의당 앞으로 그 남긴 유서는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어제 이제 정의당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 유서에는 2016년 3월 2차례에 걸쳐서 그 경공모죠. 경제적 공진화 모임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았다. 그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의 회원의 그 자발적인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예. 이렇게 잘못을 털어놨습니다. 네네. 이어서 그 누구를 원망하랴 그리고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라고 이제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모든 것은 자신의 탓이니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예.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종훈 박사님, 그 정치인 노회찬 최근에 뭐 국회 특활비 관련 뭐 반납 뭐 이런 거 해서 많이 좀 저희들도 다루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셨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보 정치의 기준점. 네네. 이라고 표현하면 뭐 정확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노동당 창당 과정에서부터 이제 그 권영길 전 대표하고 예, 예. 이제 행동을 같이 했죠. 그 전에 이제 노동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영길 대통령 만들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보신당 대표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정의당에 이르기까지. 예. 뭐 정의당 만드는 과정에서는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통합진보당 내 이른바 이제 그 주사파들하고 예, 결별하는 이제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나름 사회주의자 본인이 늘 주장하는 네네. 사회주의자로서 어떤 정책 소신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고 또 상당히 청렴한 예. 그런 그 조금 전에 이제 국회 특활비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이런 그러니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대부분의 분들이 뭐 설마 받았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도 이제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유서에 남겼듯이 일단 뭐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의 반응을 보면 겨우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네네. 더 많은 돈을 받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좀 아쉽다. 네네. 이런 그 의견들을 지금 이제 많이 국민들께서 지금 이제 표하고 계시죠. 예. 노 변호사님께서는 뭐 노회찬 그 의원 관련해서 이런 정치인이었다. 뭐 좀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그분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뭔지를 사실은 우리들에게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신 예. 분 중에 한 분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 KTX 여승무원 복직이라던가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그 거대 회사와의 투쟁 같은 것도 네네. 기본적으로는 노회찬 의원이 용접공 출신의 노동자로서 이 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게 아마 시작이 되고 마무리를 짓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예. 네, 노회찬 의원은 사실은 첼로를 잘 켜는 그런 그 좀 마음이 따뜻하고 여유가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알려져 네네. 있는데요. 이분이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경기고등학교 다녔는데 유신에 반대하는 학생으로서 또 운동을 하기도 했고요. 예. 당시 황교안 전 총리가 같은 동기였는데 네네. 그분은 학도국 단장으로 또 활동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보면서 내가 참 부끄럽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었고요. 본인이 고대 정외과에 다니다가 노동운동에 뛰어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용접공 그 면허를 따서 네네. 그 당시에 있던 보일러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도 했었었고요. 네네. 그리고 200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정계에 입문을 하죠. 비례대표로. 예, 예. 그리고 2012년도에 지역구를 받아서 사실은 국회의원이 됐는데 문제는 2013년도에 삼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엑스파일 그 예, 떡검 예. 검사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네네. 사실은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받고 자격정지 1년까지 또 해서 사실은 국회의원에서 이제 나오시게 됐죠. 떨어지게 예, 됐죠. 예. 그러면서 좀 형편이 어려워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예. 2016년 다시 이제 복귀하시기까지 저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구나. 그래서 네네. 우리들에게 주는 울림이 참 크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금전 수수 관련해서
그 드루킹 측의 도모 씨 진술하고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 중앙선관위에서 작년 대선 전에 그 드루킹 관련된 136개 계좌를 원래 뒤졌습니다. 그래서 16개월 동안에 8억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한 흐름을 발견을 하고 네네. 이것을 그 의정부 검찰청 고양지청에 수사 의뢰를 하죠. 근데 당시에 노회찬 의원에게 5천만 원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가 있었었는데 고양지청에서는 사실은 139개, 아까 말했던 136개 계좌 플러스 3개 계좌를 더 뒤져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무혐의 종결 처분이 났는데 이 드루킹에 있는 도모 변호사하고 이 노회찬 의원 간의 관계를 사실은 이 특검에서 살펴보다가 둘 간의 관계가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돈의 흐름이 연결되는 것 같다. 그리고 특히 당시에 무혐의 난 것은 그 도모 변호사가 증거를 조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네. 판단을 내리고 노회찬 의원을 집중적으로 압박했던 게 사실 문제가 된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또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당시에 산채라고 불리는 그 파주 사무소에서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는 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로는 3천만 원을 부인의 운전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부인이 뭐 부인에게 주었다 그러면 오히려 괜찮을 수 있는데 부인의 운전사라고 하면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운전사를 두고 쓰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데 형편이 어렵다는 그 진보정당의 대표 뭐 그 당시는 대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인이 운전사까지 둘 정도로 잘 살았니? 이런 얘기도 또 나왔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사실은 난 그렇지 않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좀 너무 명확한 진술들이 많이 나오고 또 더 중요한 건 그거 이외에 다른 계좌를 뒤져본다라고 하는 압박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게까지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탁은 없었다는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한 명이 이제 후원을 할 수 있어요. 정치인에게. 근데 그 후원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이 받았다는 거는 4천만 원을 두 번에 걸쳐서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물론 드루킹 쪽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금액 자체로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잘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아마 지금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말고 사실 뇌물이 되거나 뭐 하려면은 대가성이 있어야 되고 청탁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 당시에 그냥 1인당 뭐 얼마씩 모아서 준 것이기 때문에 1인당 뭐 모으면 500만 원은 안 되니까 그거는 회계 처리만 제대로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렇게 돼서 참 유감이다. 너무 그때 절차적인 처리를 미숙하게 한 것이 내 발목을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드루킹 쪽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달림이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청탁이 없었다라는 걸 하는 걸 특히 강조를 하는 것은 당신 나한테 돈 받았으니까 이거 깨끗하지 않은 거고 너는 나하고 이런 관계니까 내가 세상에 알리겠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결백하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신 것 같아요. 최대민 기자, 그 허익범 특검이 어제 그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만 계속 그 수사는 뭐 이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그 11시 반에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그 무거운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직접 섰는데요. 그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그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어렵게 그 말문을 그 허 특검이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개인적으로 평소 존경하던 정치인이었고 먼 거리에서 늘 그 행적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 늘 웃음을 주면서 달빈이었던 모습이 기억도 난다라고 했습니다. 허 특검은 약 3분간 이어진 그 브리핑에서 정면을 잘 응시를 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말을 잊지 못하거나 눈을 감기도 했는데요. 더욱이 그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가족들에게 드릴 인사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시면 고맙겠다면서 카메라를 향해서 약 3초간 머리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어제 이제 그 노회찬 의원의 죽음으로 그 예상치 못한 그 특검 수사는 벽에 부딪힌 게 그 사실이고요. 그동안 그 노 의원의 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초점에 맞춰졌지만은 이제는 공여자인 드루킹 일당에 대한 수사에 집중이 될 것으로 특검 수사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노 의원이 그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을 매개로 드루킹 측에 이제 발목을 잡힌 게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고요. 드루킹이 그 노 의원 측에 후원금을 건넨 뒤 경공모의 청탁을 들어달라고 사실상 협박했다라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무엇보다 정의당 충격이 클 텐데요. 그 여의도 표정이 지금 어떤가요, 이 박사님? 네, 뭐 모든 일정이 다 이제 중단된 그런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이제 그 빈소 방문을 이제 했고 또 국회장으로 이제 치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장례가 끝나기 전까지는 지금 모든 일정이 중단이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어제부터 지금 개각 관련해서 협치 개각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협치 개각 이제 구상을 가지고 야권들하고 접촉을 원래 할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도 지금 이제 뒤로 일단 좀 미루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잡혀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어제 그 화면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조차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주도를 하는 그리고 약간 남의 일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정치인들로서는 그러니까 이런 정치 자금과 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또 좀 필연적인 관계랄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서 그런지 약간 공감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여겼습니다. 저희 그 식구들이 자주 보는 종편의 한 대담 프로 있었는데 고정 출연하고 있는 프로예요. 노회찬 의원께서. 근데 이상하다. 왜 오늘은 이렇게 말이 없다. 노회찬 의원이 말이 많고 재미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과 바로 얼마 전에. 여론의 흐름이 좀 어떻습니까? 노 변호사님. 사실은 어제 빈소를 찾았던 유시민 작가가 오열을 했다.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 1위도 하기도 했는데요. 다들 사실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이 구두굽이 다 다를 정도로 사실은 많이 뛰어다니고 또 똑같은 셔츠를 입고 다닐 정도로 항상 검소하고 노동자와 소수자들의 편에 서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것과는 또 별개로 그렇게 깨끗한 척 하더니 글쎄요.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고 뇌물 이런 거 절대 거리가 먼 사람인 척 하더니 너도 결국 벌 수 없구나. 이제 이런 시각을 또 보이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막 몇 억씩 몇백억씩 해먹어도 괜찮은데 당신은 그렇게 너무 그 진보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결벽증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각들이 혼재해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이분이 걸어온 정치의 영향력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이거는 조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또 반추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지금 시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분께 공통으로 좀 여쭤봐야 될 사안일 것 같은데 결국엔 특검의 칼끝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 관심사가 굉장히 높잖아요. 최재민 기자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제는 김경수 지사가 이제 핵심인데요. 아직까지 이제 공식 입장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김 지사는 얼마 전에 저희 YTN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드루킹 사건의 진실은 이미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 밝혔다면서도 이른 시간 내에 이제 특검이 부르면 나가서 이제 조사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수차례 밝혔다라고 또 사실상 한 번 더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지난 주말에 좀 나왔어요.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수사는 노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드루킹 여권 인사의 댓글 여론조작 활동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였는데 특검이 이제 공을 들였던 수사의 한 축을 이제 예상치 못하게 잃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이른바 이제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것들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는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박사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데 허익범 특검이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그 기조대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이 노회찬 의원 건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증거가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랬던 이제 부분이 좀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기본적으로는 철저한 증거주의에 따라서 이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고 다만 더 좀 조심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괜히 이제 피의 사실이 좀 과도하게 공표돼서 이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좀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지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피해가면서 그리고 이제 피의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이제 피의자로 확정해가는 과정에서도 좀 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좀 확실하게 지금 해 나가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리는 그런 수사를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십니다. 추가 증거물도 발견했고 이랬잖아요, 노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 검찰하고 경찰에서 수사했을 때는 김경수 경남지사하고 드루킹 간의 관계를 파헤치는데 사실
집중을 했죠. 예, 그런데 예. 사실 성과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그 지사하고 간에 뭐 돈 거래가 사실 명확하게 나온 게 없었었고 이제 당연히 뭐 매크로 댓글 조작 그런 관련해서 뭔가 좀 냄새는 나는데 정확한 게 없다 네네.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특검이 이걸 이어받았기 때문에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을 거예요. 예, 예. 근데 결과물을 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게 애매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쪽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명확한 쪽에 집중하고 누구라도 뭐 이렇게 아 그렇구나라고 말할 정도에 집중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바로 돈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특검은 봤고 그래서 돈의 흐름을 쫓았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이 나온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히 도모 변호사가 지금 그 이 드루킹 내에서 차지했던 역할이라던가 네네.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이제 보았던 것이고 예. 그래서 둘 간의 금전거래를 살펴보다 보니까 금전거래가 너무 명확히 나왔던 것으로 이제 왜냐하면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드루킹이 협박 정의당이나 이런 쪽에 협박하려고 했던 거 왜냐하면 SNS에 금방 나왔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그러니까 예. 정의당 쪽에 그 노회찬 의원이 아마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국민연금을 다루는 공단의 이사장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예. 게다가 민주당이 사실은 정의당하고 연정하지 않으면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했다가 이 사람들이 좀 뭔가 좀 자기네들 뜻대로 안 되니까 협박하는 방향으로 좀 돌아서지 않았냐. 예, 예. 그래서 특검에서 봤던 건 두 가지죠. 그 도모 변호사하고의 돈 거래, 또 하나는 이 드루킹 쪽에서 협박 이제 이런 네네. 거.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문제는 이런 일이 어제 터졌기 때문에 예. 다시 김경수 지사 쪽으로 이제 돌아서 가기는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네네. 아마 그래도 수사의 결과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예. 그렇게 여의치는 않아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땐 드루킹 쪽을 좀 더 집중해서 파헤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강현재 변호사가 얘기했던 몸통 조사도 결국엔 그쪽에 맞닿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사실 강현재 변호사는 좀 경솔하게 말한 부분이 있고요. 예, 예. 그거는 어제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될 말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이 박사님, 그 자유한국당 입장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 건으로 압박을 하기가 좀 상당히 네네. 부담스러워진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이 특검으로 가게 되는데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 사실은 굉장히 이슈 제기를 이제 적극적으로 한 것들이 이제 예, 많이 예. 작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이 특검 관련해서 이제 이 정부 여당을 좀 압박할 예, 예. 그럴 태세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빚어지고 보니 이제 조금 좀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네네. 대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테니까 이제 계속 문제 제기는 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뭐 수사가 이것 때문에 괜히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정도의 이제 논평을 내놓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했듯이 좀 대통령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걸 좀 세차게 몰아붙이기에는 좀 약간 좀 부담이 좀 많이 따르는 그런 네네.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취자분들 뭐 문자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9837님은 특활비 반대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한다. 뭐 4673님은 추모는 좋지만 사안을 너무 미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노회찬 전 의원의 이 사태를 바라보는 세 분의 시각을 좀 간단하게 듣는 걸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최재빈 기자가 현장에서 많이 상황을 지켜봤을 텐데요. 어떤 느낌이셨고 또 어떤 취재 기자로서의 생각을 좀 가지셨는지요? 네, 노회찬 의원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진보 정치의 상징으로 이제 불렸었는데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강연한 건 맞지만 강연료로 거액을 받지 않았다라고 예, 이제 공식적으로 해명하기도 했고, 그리고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는 이발소에 들려서 이제 단골 이발소에 들려가지고 별거 아니다,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어떤 진보 정치를 하시는 분이 특검의 수사만 이제 좁혀오면서 큰 부담감을 느껴서 거기에 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몇 개를 했어요. 정치인들 예, 예. 관련해서.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시는지 어떤 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재판 받을 때 혹은 수사 네네. 받을 때 그거 제가 너무 옆에서 잘 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노회찬 의원도 사실 그렇게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네네. 듭니다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사실은 4천이든 2천이든 그런 식으로 이제 물론 회계 처리의 문제다라고는 본인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 예.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잘못된 어쨌든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반성을 다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예. 대신에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이다. 네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박사님. 네, 저는 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서 수사를 받는 정치인은 더 이상 좀 안 나왔으면 네네.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물론 그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가 여전히 이제 고비용 정치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긴 예, 한데 예. 좀 제도 개선을 이번 기회에 좀 더 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네네. 이런 생각입니다. 한마디만 제가 드릴게요. 네네. 다시는 드루킹 같은 사람들 때문에 정치인들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YTN 최재민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고요.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 관련 이어가도록 하죠. 정치권의 입장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연결하도록 하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정의당 노회찬 의원 사망 소식 관련된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갑작스러운 비보였고요. 의원님께서 어떤 심경이신지요? 글쎄 어제 청문회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네. 그 비보를 듣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예. 그제까지 만나서 농담도 하고 네네.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논의하고 했는데 이런 비보에 접하니까 우리 모두가 반성되면서 다시 한번 가신 노회찬 의원의 큰 족적이 생각납니다. 마지막으로 보신 게 그럼 언제이셨어요? 미국 가시기 전에 합동의원총회를 했고 네네. 또 그 전에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저하고 늘 농담을 많이 했어요. 예. 저는 이 노회찬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그 전부터 보면은 끔찍하게 존경하고 네네. 성공을 위해서 많이 협력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정의당은 당신은 문재인의 기동 타격대다. 예. 하고 얘기를 하면 늘 박 선배님이 저를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 또 우리 정의당을 그렇게 평가하시죠 하고 웃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복잡한 정치 상황도 박 의원님도 그렇고 노회찬 의원도 그렇지만 아주 굉장히 쉽게 그 국민들에게 표현을 해 주셔서 굉장히 이해가 빨리 됐었거든요. 그렇죠. 아주 단선적이고 물론 여러 가지 내공이 쌓여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을 쉽게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그런 재주가 많으신 분이었죠. 왜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분의 삶이 네네. 또 그분의 정치적 지향점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 도달했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의당이 최근에 와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노회찬 의원 그러한 문건 사실이 보도되면서 다시 2~3% 지지도가 떨어졌어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큰 부담을 느꼈고 저는 본인의 삶과 정의당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책임진다 하는 심정으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돈은 받았지만 청탁과는 무관하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 우리 정치인으로서 비록 과거이지만은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사실 고등학교
동기 친구가 도와주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은 없었을 것 아닌가 네네. 생각을 하면서 그 속내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 그러나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상 노회찬 의원의 비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네네. 고인을 위해서나 또는 현 정치권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도 네네. 너무 그렇게 크게 얘기되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핵심 피의자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은 기각됐고요. 그 노회찬 의원은 또 극단적 선택으로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앞으로 특검 수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특검의 본질적인 목표는 노회찬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별건 수사 아닌가 할 정도로 좀 특검의 방향이 과연 옳았는가 도 변호사와의 그러한 정치권과의 커넥션이 문제가 됐었는 네네. 것을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는 관계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아무튼 특검은 특검 법대로 그 지향점을 향해서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네네. 오히려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부에서 그 패널들 가운데 노영희 변호사가 앞으로 드루킹 같은 사람에게 정치인들이 휘둘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마지막 멘트를 좀 했어요. 의원께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정치인이 누구에게나 휘둘름을 당해서는 안 되고 네네. 그렇게 아무리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용을 당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죠.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존경하는 분은 이로서 참 정치가 허망하다는 생각 든다 뭐 이런 식의 그 SNS 글도 좀 올리시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 내용을 듣고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도 30여 년간 노동계를 변호한 변호사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그 청문회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문자가 들어와서 저는 처음에는 가짜 뉴스로 알았습니다. 예, 예. 그러다가 계속 들어오길래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왜 하필 좋은 노동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법조인이 네네. 처음으로 대법관으로 선출되는 것에 대해서 노회찬 의원도 굉장히 기뻐하셨고 저에게 청문위원을 하도록 추천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겠는데 이렇게 그 노동 운동을 하면서 정치 소수를 대변해줬던 노회찬 의원의 이런 비보를 듣게 됐는가 하고 진짜 뭐 패닉 상태가 오더라고요. 네네. 예. 아무튼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이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요.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안 온다. 압수수색도 안 나오고 부르지도 않아 신경 끊고 지낸다. 라고 김경수 지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앞으로 특검 수사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측하시는지요? 김경수 지사도 저는 처음부터 그분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죠. 네네. 그렇지만은 김경수 지사의 개인적 성격이나 인격 또 그분의 품성으로 보아서 예. 그렇게 큰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더욱이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최측근 한 사람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면은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거짓말은 못할 겁니다. 네네. 제 경험에 의하면은 예.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했다 하고 나설 사람이지. 예.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겠다. 네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나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의 발언을 믿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개입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야 뭐 모르는 일이죠. 네네. 예.
자, 어쨌든 하는 것이 항상 하다 보면은 네네. 어떤 불통이 튀는데 예. 저는 그렇게 큰 불통이 물론 노회찬 의원도 갑자기 나타난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네네. 그런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나 특검은 철저히 수사를 해서 국민 의혹이 남아서는 절대 안 된다. 네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진보 진영에게 특히 정의당 어떤 영향을 좀 받게 될까요? 이번 그 사태로. 어떻게 됐든 정의당 이 진보 정당은 사실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이 두 분이 큰 별로서 네네. 역할을 했는데 심상정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차대하게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예. 그분이 노회찬 의원의 목까지 이끌어가면서 후배 정치인들을 양성하고 정의당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네네. 그렇게 봅니다. 뭐 국회 특활비 문제도 최근에 뭐 이슈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정치 구단에 정말 그 선배의 입장으로서 돈과 정의를 좀 해주신다면요. 이제 과거에는 돈에 의한 정치가 저도 했습니다. 네네. 저도 그러한 시대가 있었지만은 지금의 이 급속한 변화는 진짜 우리 이 대한민국만이 가능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너나 할 것 없이 돈에 의한 정치는 하지 않고 있어서 예. 이러한 모든 계기가 깨끗한 정치 발전, 돈에 의해서 정치가 좌지우지되던 시대를 뛰어넘는 좋은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도록 바랍니다. 어제 사실은 그 저녁 그 자리에서들 노회찬 의원이 이 정도라면은 대한민국에서는 돈 없으면 정치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가요? 실제로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크게 네네. 돈으로 모든 것이 우선 지역 관리부터 국민들이 변했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것이 많이 줄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치인들의 후원에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들도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도 정치인들을 좀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물론 저희들도 깨끗하게 해야죠. 네네. 뭐 연결 하신 김에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박범계 의원이 연정은 고농도의 아주 높은 단계의 신뢰가 축적됐을 때나 가능한 것이다. 그 연정 이야기보다는 협치 정도 단계가 지금으로서는 거론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박 의원께서는 연정 이야기 많이 줄곧 해오고 계시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불안하게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네네. 맨 처음 출발할 때 120석 아니었어요? 예. 지금은 현재 130석이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가지고 개혁 입법을 하려면은 네네. 180석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 3개 당이 정의당까지 합쳐서 190석으로 출범시키자 예. 했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현재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네네. 지금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어제도 하고 오늘 또 저도 합니다만은 예. 과연 국회 인준을 할 때 어떻게 나올 것인가 네네.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현재 이제 노회찬 의원이 가셨기 때문에 네. 156석이지만 예. 과반수 의석이라도 뭉쳐서 네네. 개혁 벨트를 구성하고 네. 여기에서 개혁 입법과 이런 것들을 해나가자. 예. 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네네. 일부 청와대나 민주당의 인사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한 얘기죠. 네네.
그렇게 협치를 하면 불안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연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지. 네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연정이건 협치건 이루어지지 않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박범계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개인 의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2부 마치겠습니다. 8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